9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맞죠? 네. 이차 함수입니다. 평균 변화를 m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평균 변화를 직접 구해보면 되죠. 맞아요? 이 m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a에서 b까지 변하니까 사실은 점 a, fa 그리고 b, f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b-a. 그 다음에 분자도 FA식 다 쓰고 FB식 다 쓰고 빼지 말고 여기다 A, B 있는 거에서 A 있는 거 빼고 B 있는 거에서 A 있는 거 빼고 우리 적분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마이너스 A 상수는 일괄적으로 빠질 거니까 의미 없죠. 그럼 공통인수 약분하면 B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것만 남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이면 평균 변화는 0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 굳이 이렇게 그려보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2차 곡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1. 미안합니다. 1에 대해서. 근데 마이너스 2면 이쪽에 3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 4면 이쪽에 3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높이가 같은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구해봐도 평균 변화율이 0이 될 것은 알 수 있죠. 근데 밑에 보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더 가깝고 B가 더 멀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맞아요? A 더하기 B가 2가 됐을 때가 언제냐면 얘와 얘 평균이 여기가 될 때잖아요. 맞아요? 약간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평균 구해보시면 무조건 이렇게 양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동의합니까? 발그림 죄송합니다. 알겠죠? 네,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죠? 의미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2이면 A 더하기 B가 2라는 말은 지금 기억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예, 그러면 X는 1의 대칭이니까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겠죠? 절대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EC를 만족시키는 상수 C에 대해서 F'C는 M이다. 평균 변화율 1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A 더하기 B가 EC 그러면 A와 B의 평균이 2라는 얘기고 평균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냐라는 건데 이거 제가 개념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차함수의 특성이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 지점이 독립변수의 평균이다. 이거 개념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워낙 자주 나오는 함수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해서 C 넣어보시면 M하고 똑같다는 거 확인되세요. 알겠죠? 네, 제가 굳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330번 넘어가죠.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이제 이런 거 안 헷갈리죠? 이거 뭐예요? x는 1의 대칭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헷갈리라고 된 보기도 아닙니다. 그죠? 예, 잡수세요 이러고 준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1에서 오른쪽 x만큼 1에서 왼쪽 x만큼이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대놓고 x는 1의 대칭이라고 광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함수의 꼴 판단해보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F0이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F0이 0을 쓰자마자 F2도 0이구나를 딱 쓰게 되죠. 왜냐? X는 1의 대칭이니까. 동의합니까? 쓰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를 변형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라고 하면 위에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fx 마이너스 f0 이렇게 순서 내 맘대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 x 있으면 되죠. 그럼 원래 식하고 같으려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면 되고 제 순서 바꿨으니까 여기 x 더하기 2 있으면 되죠. 이게 지금 마3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극한값은 확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F'0이 얼마다? 6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동의합니까? 그럼 또 기계적으로 뭐라고 씁니까? F' 얼마? 2 이게 얼마다? 마6이다. 이해하시겠죠? 함수값은 대칭이니까 값이 같고요. 미분계수는 합이 0인 상태를 유지하죠. 맞죠? 네. 네. F0이 0하고 네. F가 0인 건 알 수 없고 그냥 F0과 F가 같다는 것만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왜 0이라고 썼는데? 그러네요. F0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쓸게요. 좋은 의견입니다. 왜 0이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 제가 0으로 읽었나봐요.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막상 방금 제가 한 것처럼 0이라고 해도 하고 풀어도 답은 나와요. 같으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나봐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밑에 있는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이제 주어진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주어진 식은 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주어져 있는 게 미분계수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계수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는 극한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평균변의 극한이니까. 그러면 얘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이용할 수 없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n분의 1 t로 치환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0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n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생할 때, 이거 실제로 서술형 답안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 t는 0에 우측 접근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가끔 0으로 접근한다고 쓴 걸 또 감점하는 쌤도 있어요. 알겠죠? 네,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면 0에 우측 접근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식을 써보면 t가 0에 우측 접근할 때 n이라는 놈은 t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분모에 t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분자는 f 2t 마이너스 f 2 더하기 t 이런 모양이 되죠. 많이 안 많이? 맞아요? 사실 분모에 t-2가 있으면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극한을 쓸 수도 있는데,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모양 두 개를 바꿀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더 편할 것 같아서. t가 0에 우측 접근할 때 일단 첫 번째 모양 바꾸기 해봅니다. f2t가 있죠? 그럼 여기 f0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있죠? 그죠? 근데 t가 있으면 안 되죠? 2t 해야 되죠? 2t도 쓰시고 여기다 2 곱하시면 되죠? 맞죠? 나머지 모양 맞춥니다. t분의 f2 플러스 t가 있어요. 여기다 제가 마이너스 f2라고 써도 무방하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f0과 f2가 같기 때문에, 역시 제가 f0을 뺐고 여기서 실제로 f2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하고 한 거니까 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f'0이고 얘가 의미하는 건 f'2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f'0은 2배니까 1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f'2니까 마이너스 6 돼서 답은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시죠?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안 어려우시면 그래도 좀 실력이 느신 거예요, 알겠죠? 네,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별로 안 어렵죠? 네. 모양만 잘 맞추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분하고 극한이 사실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사용된 풀이는 전부 다 우리가 뭐에서 하던 거예요? 극한에서 하던 거예요. 알겠죠? 미분계수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평균변화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 기법 자체가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이 문제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뭐라 했어요? 내가 아는 극한 이용해서 모르는 극한 구한다 했잖아. 그지? 네, 딱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원래 한번 이런 거 아시죠? 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대 출신이라고 다 고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밑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 a-1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1 인수로 갖는다라는 게 딱 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하셔도 되고, 니만 마음대로 해, 알겠지? 아무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a-1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왠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 AH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는 거죠?
이 식에서 AH는 뭐가 돼요? 2배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네. F'1 구하라고 했는데 F'1이라는 놈은 BH분의 AH의 극한하고 동일한 거예요. 맞아요? 맞냐고. 네. 그래서 리미트 A가 1로 접근할 때 A-1 이게 BH죠? AH는 2배 A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약분하시면 A 플러스 1만 남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4 되겠습니다. 됐죠? 네. 아, 쉽네 여기. 꽤 쉽죠 여기? 아주 쉽고요. 넘어갑니다. 332번.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걸 좀 제가 약간 희한하게 풀었는데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는 말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걸 딱 보고 선생님 이거 뾰족점이에요. 이 생각 든 사람 손 들어봐. 혹시 다른 생각 든 학생 있어요? 없군요. 여러분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뾰족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뾰족점 당연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 이런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원점이 대칭인 건 알겠냐? 세제곱근이니까 맞냐? 그럼 무리함수라서 얘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원점에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연속입니다. 근데 미분 불가능해요. 좌 미분계수 발산하고 우 미분계수 발산하죠. 맞아요,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접근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가 둘 다 발산해요. 그러니까 뾰족하지 않아도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한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 왜냐면 뾰족점을 제한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알겠죠? 무조건 뾰족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다 고려해서 문제를 풀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책의 풀이를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F0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과 같다.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 식을 풀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fx에 대해서 이 정오가 늘 동일하게 판정된다. 그냥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fx를 하나 그냥 간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풀 때는 그냥 뾰족점 가지고 문제 풀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뾰족점이든 이렇든 무조건 이 정오는 계속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함수를 가정한다고 해서 답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fx를 그냥 절대값 x로 가정해도 돼요. 왜 가정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왜 가정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이 맞고 틀리고가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이게 이 풀이가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튼 근데 이 풀이가 실전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절대값 x로 잡고 문제를 푸시면 얘는 x 절대값 x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미분 가능이죠.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집니까? 오른쪽은 x의 제곱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 참이 되겠고요. 니은은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 좀 지워볼게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양인 경우 x의 세제곱 플러스 x, 그죠? 음인 경우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동의합니까? 연속은 맞고요. 미분 가능성은 각기 미분해보시면 돼요. 얘 미분해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으로 접근시켜보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 미분계수가 1이고 좌 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이네요. 타당합니까? 타당해요? 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분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미분해서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가 미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함수를 줘도 사실 미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도함수의 정의. 여기서는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 여부만 체크하면 되죠. 그죠?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만 이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냐? 어차피 fx를 우리 절대값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0으로 갈 때 함수값은 1이고 극한값도 1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이긴 한데 미분 가능성의 여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겠습니다. 알았죠? 알았니? 그럼 h분의 일단 이놈을 편의상 제가 fx라고 해놓을게요. 알겠죠? 예. 그러면 1-h의 세제곱 fh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f형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복잡해요.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 문제에 뭐 합니까? 뭐예요? 1-h의 세제곱 fh를 곱하면 되죠? 그럼 h 곱하기 1-h의 세제곱 fh 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분자는 뭐가 되죠? 1 플러스 h의 세제곱 fh 이게 되면서 어차피 여기 사라지고요. h 하나 약분하시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뀔 뿐인데 맞아요? 이때 h 0으로 보내보시면 여기는 1되고 여기는 뭐예요? 0되죠. h 계속 남아있어서. 그래서 fx의 모양과 관계없이 얼마 나오냐면 0이 돼요. 0이 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좌우 미분계수 제가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어차피 여기 0되고 여기 1되서 여기 1되고요. 얘가 0의 우측, 0의 좌측으로 가봐야 똑같이 0이죠. 그래서 좌우를 구분하지 않아도 어차피 0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존재하는 걸 확인이 돼요. 저는 원래 이제 시계 모양만 바꾸고 마지막에 절대값 x를 넣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때 연속에서요. 그 연속하지 않는 점하고 연속하는 점이 곱해졌을 때 그 점이 만약 0을 지나면 연속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연속하지 않는 점하고 그러니까 연속인 점이 곱해졌을 때 0을 지나면 네. 이 문제. 아, 예, 뭔지 알아요. 예. 그처럼 근데 그러면 이 문제도 만약 미분 못하는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속해서만 하는 거예요. 예, 연속해서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떤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종의 추론 같은 걸 좀 하시게 되는데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없는 추론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약간 언어 논리하고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뭔가 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럼 그거만 참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만 참여해요.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은 어떤가? 라고 생각이 들면 어차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를 확인할 수 있죠?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의 존재와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맞는 거고 이게 맞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그래서 개념할 때 수학2 과정에서 무슨 미분을 시켜버리죠? 분수함수의 미분하고 무리함수의 미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교육과정에 벗어나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어땠나요? 다 됐었죠? 다 됐었어요. 도함수의 정의나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해서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정 벗어난다기보다는 그냥 공식을 안 외웠으니까 굳이 자세히 묻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양한 함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미분도 할 수 있고요. 미분계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디귿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혹시 어쩌라는 얘기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333번. 자, fx가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묻고 싶은 건데요. 뭐 다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식으로 막 풀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풀이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어요. 자, 여기에 지금 등호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얘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 함수값과
우극하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좌우 세 개를 보는 게 아니고 함수값과 좌극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읽습니다.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함수값은 그러면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어서 더하면 된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예요? 좌극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좌극하면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연속함수니까 극한하고 함수값 동일하기 때문에 2를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2죠. 이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2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으니까 불연속이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니은의 경우에도 좀 간단하게 판정을 해볼 텐데요. 니은을 판정하기 위해서 제가 뭐 할 거냐면 미분 가능성 물어보잖아요.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걸 y를 보고 미분을 해보면 f'x gx 더하기 fx g'x라고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좌라고 쓰는 거예요. 좌극한 알고 싶다고. 알겠지? 좌라고 쓰시면 얼마입니까? 좌극한은? 왼쪽에서 보시면 이거 얼른 미분해서 이거 1이죠. 1. 그죠? 이거는 함수값 보셔야 되죠? 얼마예요? 0인가 그러면? 첫 번째 게? 맞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F'1의 왼쪽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2보다 작다. 얼른 미분해보면 1이죠.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G2의 왼쪽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보는데 2의 왼쪽 집어넣어보면 0이죠. 그래서 0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2의 왼쪽에 함수값이 알고 싶은 거니까 2가 되겠죠. 얘는 2의 왼쪽에 미분계수 알고 싶은 거니까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좌극한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좌미분계수가. 예. 똑같은 말입니다. 미분계수 좌극한이란 말입니까? 알겠죠? 자, 우 봅시다. 그럼 2의 오른쪽에서 F'이면 미분하면 이거 1이죠? 얘는 함수값이니까 0이죠? 그럼 또 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서 얘 함수값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서 얘 미분계수죠? 1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1의 곱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이걸 정답 해설을 보시면 다 뭐하고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엄청 길단 말이에요. 알겠죠?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답 나와요. 알겠죠? 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풀 텐데 아마 네. 굳이 풀이 쓰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고요. 다음 fx 곱하기 gx가 x는 4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요 x는 4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면 뭘 보면 되냐면 이 함수를 어디에서만 관찰하면 돼요? 4 근처에서만 관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x랑 gx를 일반적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요. 4 근처에서만 보면 되니까 4 근처에서만 그냥 얘로 생각해도 되고 왜냐면 미보다는 크니까요. 얘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그냥 절대값 x-4 x-2 라고 볼 수 있어요. 4 근방에서. 맞아요? 그럼 4 근방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만 볼 거냐면 얘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된다고? 4 근처에서만 보면 된다고. 맞아요? 가능해 보이지 않는군요. 일명 뾰족점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 근처에서만 미분 가능성을 보면 되는데 이 함수를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4 근처에서만 보면 되는데. 아시겠죠? 네. 다음 334로 넘어갑니다. x는 t에서의 미분계수를 일단 얘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GT가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C에서의 우미분계수예요. 이거는 C에서의 좌미분계수예요. 그러면 C에서의 좌미분계수에다가 2를 더했을 때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미분 불가능인데
좌우 미분계에서 좌미분계수를 빼면 그 값이 1이다. 즉 1차이 난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C가 존재할 때 미정계수 A, B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만은 그냥 해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얘 미분계수를 알고 싶은 거죠. 1, 3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각각을 분할 미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GT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F'T라고 하지 말고 G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GT라고 써보면 GT는 뭐가 될 거냐면 첫 번째 3T의 제곱이라고 쓰셔야지 T에 관한 함수니까 맞아요? 네. 3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 물론 저는 풀 때 그냥 X라고 썼습니다. 본인이 안 헷갈리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A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B인가요? 이렇게요? 타당하냐? 그러면 여기서 일단 C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하고 3밖에 없어요. 2하고 3이 아니면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를 기회조차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C는 1이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 C가 1일 때를 먼저 관찰을 해보죠. 알았죠? C가 1일 때를 관찰해보죠. 그러면 1의 좌미분계수 얼마입니까? 일단 1 넣으면 되죠. 5 나오죠? 근데 아니 5가 아니라 1 나오죠? 5 빼기 4니까. 그럼 1에다가 2를 더한 값이니까 여기 2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좌변을.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1의 우미분계수에 대해 1 넣으면 되니까 A-2가 되겠네요. 동의하죠?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냐면 4 나와버려요. 근데 B의 범위 이미 줬거든요? 그러니까 A, B의 범위는 뭐겠습니까? A, B의 최대 최소니까 마사부터 12까지 끝인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두 번째, 이 C라는 놈이 뭐가 될 수 있어요? 3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정신 차려요. C가 3이 될 수 있겠죠? 그럼 3의 왼쪽에서 얼마예요? A-6인데 1 더하죠? 그러니까 A-5입니다. 요 값이 3의 우미분계수. 그냥 B로 상수, 고정이죠?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러면 A가 바로 안 바꿔지니까 A, B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B의 변형이 나와 있으니까요. A를 바꿉시다. B 곱하기 B 플러스 5라고 써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인 거냐면 B의 제곱 플러스 5B라는 B에 관한 2차 함수고요. 이 B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합니까? 타당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요.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고 3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그냥 마일과 3만 넣으면 되겠네. 마일러스 얼마예요? 마4? 그죠? 3 넣었을 얼마죠? 24? 협조 안 하시네. 네. 알겠죠? 그러면 이 범위보다 이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고요. 최대와 최소의 합은 20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협조하라고 했냐 안 했냐? 할 거 많다고. 있잖아요. 물론 노잼이시겠지만 여러분들 재밌는 척을 해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열심히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저도 그냥 숨 쉬러 가고 싶어요. 네. 숨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았니? 네. 협조 좀 해주시고 335번은 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푸는데 성공한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아시겠죠? 아 진짜입니다. 진짜 눈으로 푸는 거예요. 뻥 아니에요. 알겠죠? 잘 보시면 P의 위치를요 어느 정도 특정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P는 이 라인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이 라인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며 이 라인보다는 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이 섹터 내에 들어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사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림 좀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 P를 지나고 A랑 T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분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어요. 알았니? 알았어요?
그래서 크기 순으로 제가 번호를 써볼게요. 이 각 선분. 그러니까 여기 편의상 뭐 PQRS라고 해보면 P 있네 이미. 뭐 할까? EFGH 할까요? 네. 귀찮게 하네요. EFG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PG, PH, PF, PE의 대소관계가 확정돼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번호를 써보면 제일 큰 애가 얘죠. 그 다음이 얘죠. 그 다음이 얘죠. 그 다음이 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P의 위치를 하필 이렇게 잡은 것은 이 눈대중으로 얘들의 대소관계가 보이게끔 하려고 잡은 거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맞니? 맞아요. 자, 점 P는 그대로 있고요. 점 Q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점 Q가 움직인다고 하면 얘의 넓이를 여기서는 X 곱하기 PH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 pH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놈은 상수라는 얘기죠. 상수함수. 그럼 여기 또 상수함수인데 높이가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기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을 제가 해버렸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까봐. 알겠죠? 우리는 지금 선분 PQ가 지나간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은 건데 선분 PQ가 지나간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사실은 PQ는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가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맞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ph잖아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시면 2분의 1 ph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ph는 정해진 길이의 상수 숫자예요. 숫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냐? 2분의 1 p2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2분의 1 pf, 여기서는 2분의 1 p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높이만 맞게 하시면 되는데 높이의 순서가 제가 3, 1, 2, 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3, 1, 2, 4 순서로 되어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완전 뭐 애들 장난 멍멍이 소리 써놨고요. 그죠? 다 상수함수잖아 나머지는. 그럼 높이 구분하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P의 위치가 왜 하필이면 저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문제의 풀이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네. 딱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내용 이해하고 계시면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2번이구만 이렇게. 예.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F1은 0의 3차함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확정값이거든요.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심지어 수능입니다. 쉬운 문제로 그냥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인가 봐요. 자, fx를 일단 이게 극한이 정해져 있죠. 꼴 판단해보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 0으로 가야 되죠. x-1은 인수로 같습니다. 근데 f1은 0이니까 x-1도 0으로 같습니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뭘로 시작하죠? x-1 곱하기 x-2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3차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자, 이때 f'x 한번 제가 써볼게요. f'x는 곱의 미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전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fx가 지금 이거라고. 그럼 이 fx를 보면서 저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럼 x-2 약분하고 나면 뭐 남죠? x-1 곱하기 x 플러스 a 남죠? 쓰자마자 뭘 알아요? 이 극한은 확정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f'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f'2는 얘들 계산할 필요 없어 0되거든요. 그럼 얘들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의 제곱밖에 안 되겠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럼 2 플러스 a의 제곱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요 2 집어넣으면 다시 2 플러스 a가 되네요. 그죠? 그럼 또 약분이 되죠? 그럼 2 플러스 a분의 1인데 이게 지금 4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a가 얼마다? 2란 말 하고 싶은 거고요. a에다 2 집어넣으시면
F3이 얼마다? 2 곱하기 1 곱하기 5, 즉 10이다 라는 거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네. x-2분의 fx 곱하기 네. f' x 제곱분의 1로 해가지고 바로 계속 풀면 뭐라고요? 분수 분리했을 때 네. x-2분의 x 곱하기 f' x 그렇게 돼요. F2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식이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버려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 않았는데, 식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얘기는 이거예요. 이 친구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는 거냐면 F2가 0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fx-f2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F'2 아니냐 라는 얘기죠. 극한을 취해봤을 때. 맞아요? 그럼 이 F'2하고 요 F'2하고 하나 약분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F'2분의 1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인수를 줬어. 알겠지? 그런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인수를 줬다니까. 보통 fx가 확정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극한값 성질 이용한 변형을 시도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대놓고 확정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방금 이 친구가 한 얘기도 타당한 얘기고 좋은 풀입니다. 아시겠죠? (338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힘드시죠? 네. 337 나왔으니까 337 바꿔 한번 칠까요? 농담입니다. 네. 337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진짜 이건 너무 일도 반응이 없는데 제가 노잼이라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옆반 쌤도 똑같은 말씀 하시던데 얘들 원래 이러냐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걔도 이 반응만 없지 착한 애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37 보시면 다항함수를 확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다항함수를 확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요. 맞아요? 다항함수를 확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차수를 결정하는 거. 근데 차수를 결정할 때 기왕이면 뭘 가지고 하면 더 좋다? 최고차항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좋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한 번에 확정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fx를 n차 함수로 보고 ax의 n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적을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f'x는 anx의 n-1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항등식을 보고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항을 써보시면 좌변은 anx의 n 플러스 1제곱일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은 fx가 이미 n차잖아요? 여기다 x를 더했으니까 n 플러스 1차가 되겠죠. 근데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럴 수 없는 게 뒤에 또 2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2차이라면 얘랑 합친 게 최고차항? 아니? fx가 1차라면 얘하고 합친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상수라면 얘가 최고차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알겠죠? 니네가 확인해. 알았지? 니네가 확인해. 야, 이런 식을 주면서 fx가 고작 1차 상수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1차 상수라고 저도 간주하고 문제를 풀진 않아요. 그래서 2차 이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이상이겠다라고 하면 얘가 3차가 돼버리죠. 그럼 그냥 2항 2하고 똑같아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a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사실은 n 플러스 1이 아니죠. 그죠? 아니? 맞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쓴 게 맞나? n차. 맞네요. n 플러스 1제곱. 예,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게 성립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가 fx를 1차식이나 상수 줬을 리는 없다라고 제가 본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혹시 1차인가? 라고 시도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처음부터 1차 상수를 보실 필요 없고요. 알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n이 2인 걸 바로 알겠네요. 맞습니까? 애석하게도 a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2차 나왔잖아요.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지 말라고. 이거 좋네요. 그죠? 네. 이거 이용하시고 케이스 비교해 보시면 아마 확정될 텐데, 다 조건을 좀 이용할 수 없나? 그러면 써볼게요. fx를 제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f'x는 2ax 플러스 b가 됩니까? 써먹을 수 있네요. 그러면 1 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넣었을 때는 2a하고 마이너스 1도 사라지죠? 그럼 2b가 마10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0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b가 마이너스 5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럼 A는 어떻게 결정해요? 뭐 어떻게 결정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제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좀 하기 싫죠?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K도 결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집어넣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fx를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3으로 보시고요. f'x를 2ax 마이너스 5로 보시고 직접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ax 마이너스 5, 이놈이 2x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더하기 kx의 제곱 더하기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개해서 그냥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맞아, 쓴 김에 해보죠. 2x의 세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5x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ax 나오고, 플러스 5 나오는 것 같고요. 우변은 2ax. 이것 때문에 지금 얘가 개정이 안 돼서 짜증나서, 그지? k-10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까? 여기에서 a가 결정되네요. 그죠? a는 3이다 라는 거하고, 그럼 k도 결정되네요. k는 얼마? 5다. 이게 결정되죠? 예. 그래서 f5가 얼마냐라고 물은 거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5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7 되겠네요. 다 이런 문제 하라고 우리가 항등식과 미정계수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고1 때. 알겠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8번 보겠습니다. fx를 x-3, x-4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했어요. 아하, 그렇군요. Q4는 이것도 미분계수 이용해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를 제가 x-4라고 마음대로 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 x 플러스 2하고 루트 x 안 된다. 그냥 루트 x 플러스 2 있으면 되지 않나? 그죠? 여기 10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확정값입니다. 얼마예요? 4죠. 그럼 약분하면 3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f'4가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fx를 x-3, x-4로 나눈 나머지가 qx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f'x라는 고배 미분 이용하시면 글씨 죄송합니다. 네, 쓰기 귀찮아요. 왜냐면 이게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f'4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4를 인수하는 이런 항들은 쓸 필요 없다는 거 알게 돼요. 0 될 거니까. 그럼 여기밖에 안 남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Q4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네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339번 보겠습니다. 339번 봐도 돼요? 일단 극한의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아하, F1이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F1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4고 F'1이 A겠구나. 이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생뚱맞게 이 40은 도대체 뭔가? 라는 건데 이 40이 사실은 10 곱하기 F1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F1이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를 쪼갤 때 하나씩 주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필이면 딱 이렇게 있잖아요, F1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극한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역시 아이템 좋아요. 자, F1 플러스 H. 시그마 풀어보시면 이거 첫 번째 거 나오죠? 얘한테 마이너스 F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밑에가 달라져요. 여기는 H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는 F2 플러스 H 마이너스 1 플러스 H 좀 미안합니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쓰시고 2H군요. 마음 급하니까 더 안 되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F1이죠. 그럼 여기 H니까 여기 2로 맞춰줘야 되죠. 맞아요? 2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마지막 항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 항은 뭐가 될 거냐면 F1 플러스 10H 마이너스 F1 이러고 여기도 H니까 10으로 맞춰주고 10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을 보시면 뭐예요? F'1이죠? 두 번째 항은요? 2F'1이죠? 이런 식이니까 F'이 A니까 A로 묶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까지 더하라 이런 말로 해석이 되고요. 1부터 10까지 하면 55인 거 아시죠? 그럼 55A가 얼마다? 110이다 라는 얘기고 그럼 A가 2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해됩니까? 110입니다. 이거 쉽죠? 쉽고 이거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요 40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0 곱하기 F1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딱 보자마자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40. 340은 함수가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에 딱 표시를 하시고 밑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미분 가능 조건은 연속 조건 이미 포함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 하나만 가지고 풀면 조건 하나가 부족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속인 걸 인지하고 푸는 게 좋고요. 혹시 문제를 풀다가 왜 뭐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미분 가능성에서 연속성을 뽑아내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나중에라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속성 먼저 저는 이용하기 위해서 요 GX에서요. 우극한 있죠? 우극한 구해보시면 뭐 나와요? 0 나오네요. fx와 관계없이. 좌극한 구해보시면 좌극한이면 함수값이겠지만 뭐 나와요? 2a 플러스 b 곱하기 f2인데 f2가 얼마죠? 2 더하기 a예요? 이렇게죠? 아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b는 2a인 이런 상황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속 조건에서. 맞죠? 아마도 정수 조건은 이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네? 네? 마이너스 2a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두리번두리번 하지 마시고. 제가 수학 잘못하니까 잘 틀려요. 잘 내주십시오. 알겠죠? 네. 자, 다음. 이번엔 미분 가능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G'X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그냥 저대로 고배 미분 하시면 돼요. 2x-2 곱하기 fx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f'x 이러고 이건 x가 2보다 클 때예요. 맞죠? 그 다음에 afx 더하기 ax 더하기 b f'x 이건 x가 2보다 작을 때예요. 이거 등호 넣지 않는다 했어요. 2일 때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미분 가능성 이용하려면 어차피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필요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자,
우호 미분계수 먼저 써볼게요. 2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EFE. EFE라고 하지 마시고 FE 뭔지 알잖아요. A 플러스 2죠, FE가. 맞아요? 좀 이상한데? 2를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F인데 FE가 A 플러스 2예요, 그죠? 아니, A 플러스 2 아닌데? 우극한이니까 2죠, 2. 그죠? 그 다음에 왼쪽, 아니, 두 번째 건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왼쪽일 때 보시면 A 곱하기 2 플러스 A가 나오고요. 맞아요? 더하기 2A 플러스 B 곱하기 F'E는 얼마예요? 좌미분계수가 1이죠, 1. 얘 얼른 미분해보면 1이잖아요. 그죠? 1 곱하면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개 푸시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식에 대입해 보시면 B가 얼마 나오냐면 8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인 거 그냥 알 수 있고요. 이게 아마 문제 답일 것 같네요. A, B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만약에 시험보다 이런 순간이 됐잖아요. 계산 안 틀렸다고 생각하지? 그럼 답 적고 넘어갈. 알았지? 선생님 두 번째 경우에 답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 안 나오죠. 알았니? 하시면 저 위에 거 정리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나오거든요? 그냥 봐도 안 나온다.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맞나요? 그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정수 조건에 위배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문제 풀이의 방향을 좀 예측을 하게 되면 답을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정수 조건이 하필 왜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 둘 중에 하나 탈락해야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미 정수를 만족하는 답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 골랐을 때. 그럼 굳이 풀이를 더 진행할 필요 있겠어요? 시간 남으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내신은 진짜 시간이 많이 빡세니까. 341번. 이런 이차함수에 대해서 gx를 이렇다라고 보자. 이렇게 정의하는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거를 이거 편의상 제가 이거를 h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그럼 gx의 미분 가능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g'x를 한번 해볼 텐데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아니 잠깐만요. 미분해야죠. 2ax 플러스 b 맞아요? 곱하기 fx의 절대값은 그대로 쓰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 쓰고 여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절대값 함수를 미분한다고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fx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 얘가 어차피 절대값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1, 3? 그냥 지금 뭐 그린 거냐면 y는 절대값 fx 이거 그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1이라는 지점과 3이라는 지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값이 다른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0도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그때 이게 일정 값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함수값 들어오니까 어차피 0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결정돼야만 여기가 똑같은 값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이건 연속함수니까 3의 왼쪽 접근하든 오른쪽 접근하든 1의 왼쪽 접근하든 오른쪽 접근하든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얘만 다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전체가 같은 값이 되려면 얘가 0이면 되죠. 맞아요? 이게 약간 그거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요 이차함수 이 h1과 h3이 0이라는 사실을 그냥 압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얘는 1과 3에서 좌우의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hx라는 놈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군 이라고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A 값은 어떻게 정하죠? A 값은 어떻게 정하죠? A 6이에요?
상수항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6 나와 있군요. 정신 나갔네요. 네. 그래요. 여기 6 나와 있군요. 네. 그럼 A가 얼마나 얘기냐면 2란 얘기죠. 그죠?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G'-1 구하고 싶거든요. G'-1.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가 -1 근방에서만 저 함수의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 근방이란 말은 어차피 fx는 이쪽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fx 절대값 없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이 근방에서 g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다. 알겠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G'-1이잖아요. 그러니까 -1 근처에서만 식을 쓰면 되니까 이거 절대값 써야 되는 거 아니?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1 근처에서 절대값 의미가 없다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곱의 미분 하셔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G'-1 직접 계산해보시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192가 나오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요. 아, 문제 더럽게 많네 진짜. 시스템 문제 왜 이렇게 많니? 자, 다음 넘어가도 되죠? 야, 3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나오면 사실 fx하고 gx를 뭔가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하는 것 같거든? 문제 출제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식 안 쓰고 풀었어요, 제가 그냥. 극한값 상식을 잘 이용하시면 식 안 쓰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극한의 모양, 위에 있는 값을 일단 놔두고요. 이 극한의 모양이 확정이라는 거에서 뭘 알 수 있죠? f1과 g1이 같은데 g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다는 거 알 수 있죠. 2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극한의 모양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fx 있으니까 여기 f-1 있으면 좋겠죠. 마이너스 x-1분의 xgx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g1이 있으면 되겠죠. f1과 g는 같으니까 지금 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값이 얼마나 얘기해? 4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는 우리가 f'1로 처리한다고 쳐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hx라는 놈을 xgx라고 선언하세요. 알겠죠? 그럼 얘가 h'1이 되는 거죠. 맞냐? 왜냐면 이 g1이라는 놈은 1 곱하기 g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h1로 바꿀 수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이게 x를 곱하는 거라서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h'x는 gx 플러스 x g'x 이게 되고요. h'1은요 g1 더하기 g'1 이게 되는데 요게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f'1이 얼마라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3 빼는 4가 나왔으니까 7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해서 f'1 g1 더하기 f1 g'1을 구하면 문제의 답이 될 텐데 f'1도 알고 g1도 알고요. f1도 알고 g'1도 알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나와버리죠. 식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의 변형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뭘 제시한 거예요?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니까 식 써서 해봐. 이게 출제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다가 안 되면 식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돼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비슷 3문 여덟 봤는데 13문제 있네요. 어마어마하네. 자, 343번 보겠습니다. 343번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쨌거나 분수의 값이잖아요. 분수의 합이죠. 분수의 합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분모가 a-4, b-4, c-4 이게 나오고요. 분자는 b-4, c-4 더하기 a-4, c-4 더하기 a-4, b-4 이게 나와요. 제가 왜 굳이 통분해 줬냐면 이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모양을 보면 이 분자를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와, 선생님 이거 고배 미분 아니에요? 그래요, 고배 미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통분해보고 분자가 고배 미분의 함수값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매끄럽게 풀이가 되죠. 알겠죠? 자, fx의 식을 잡을 건데 요 a하고 b하고 c를 지금 x절편으로 갖고 있는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차이계수 1입니다. 그러니까 fx는 누구나 어떻게 잡게 되냐면 이렇게 잡게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죠? 그럼 F4란 놈이 4-A, 4-B, 4-C니까 이 분모가 해결될 것 같죠? 그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부호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다? 얼마죠? 이 값 자체는 2인데요. 그죠? 이 값은 -2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저게 고배 미분인 걸 생각했으면 바로 f'x를 구하게 되는데 보통 미분 단원이니까 미분 다들 하실 거예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죠? 이 상태를 고배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저거의 분자하고 값이 완전히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분자가 고배 미분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F'4를 구해야 되는데 F'4는 이미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의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거죠. 맞냐? 그래서 문제의 답은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넘어갑니다. 다음 344번. F4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다항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F4를 구하려면. 그럼 다항함수를 확정해야 되니까 차수 먼저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fx를 ax의 n제곱 어쩌고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an x의 n-1제곱 어쩌고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얼른 최고창만 비교해 보시면 a제곱 n제곱 x의 2n-2제곱 요놈이 ax의 n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맞아요? 따라서 n은 2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0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쓰진 않았지만, 그럼 여기 a 약분 가능하거든요. 그럼 n제곱이 4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두 번째로 수학2에서
미적분이라고 할 뻔했어요. 수학 2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다음 함수에서 f'0이 얼마다라고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냐면 1차항의 개수입니다. 너네 f0은 3 나오면 상수항 3이구나 생각하잖아. f'0은 마이 나오면 마이가 1차항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다 미분하면 상수항 날아가고 1차항은 개수만 남죠. 그리고 앞에 x가 붙은 놈들도 0 집어넣으면 다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1차항의 개수다 이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fx의 식을 바로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는 거죠.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다 이렇게. 그럼 f'x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이 항등식에 대입해 보시면 나머지 b 값을 결정할 수 있겠죠. 네? 네. f'0을 집어넣어서 f0을 구한다고요? 여기다가 그냥 0만 집어넣어서 그래도 돼요. 여기서 0 집어넣으면 f'0의 제곱이 f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f0은 b고 f'0은 마이너스니까 b가 4 되겠네요. 그죠? b가 4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f4는 4 마이너스 8 더하기 4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